안녕하세요, 오찌입니다. 예, 3월 12일 관심주 알아볼게요. 3월 12일 옵션 만기일입니다. 그리고 선물도 만기죠. 3, 6, 9, 12 세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목요일에 그렇게 돌아옵니다. 이 날은 그 종목에 그냥 주가보다 선물 옵션 거기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그거에 대한 베팅이 더 커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다가 걸어놓고 주가를 막 올려요. 그럼 막 위로 갈 것 같죠? 위로 갈 것 같죠? 그러다 이거 폭락시키는 거는 그냥 후루룩 약간 손해보다도 막 팔면 돼요. 그냥 그럼 투매 현상이 나오니까 뚝뚝 떨어질 거예요. 그래놓고 다시 안 올려주면 돼요. 그럼 결국에 선물에서는 하방이니까 이걸 더 크게 먹을 수 있어요. 그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. 막 오르는 것 같아도 쭉 빠진다. 그래서 여기서 뭔가 어느 정도 선을 더 갈 것 같은, 뭔가 딱 10,000원을 넘어갈 것 같은, 아니면 뭐 100,000원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그 전에 잘라요. 덜 먹어요. 그래야 이걸 피할 수 있어요. 그리고 VI 전에서 팔고 상한가 바라지 말고. 아니 오늘도 톡방에서 이거 뭐 얼마까지 보세요? 상한가 갈까요? 보면은 이미 막 이미 신고가요. 어? 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이미 막 이런 데 있는데 이게 더 갈까요? 이러고 있어요. 그건 좀 진짜 그런 거 볼 때마다 답답해요. 뭐 얼마나 더 먹겠다고 그거 꼭 상한가 안착을 해야 뭐 무슨 훈장 나는 거예요? 누가 알아줘요? 물론 상한가 조금 더 가서 팔면은 수익이 나겠지만 그러다가 떨어지면 아 여기까지가 원래 내 본전인데 떨어지다가 올라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럼 하는 순간 이거는 마이너스 이미. 그렇게들 당하시고도 자꾸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항상 딱 어느 딱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. 아 얘는 상하가 갈 수 있다. 오늘 재료도 나왔고 뭐 저쩌고 해서 뭐 도달할 수 있다.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자기가 찾아보고 될 것 같으면 하는 거예요. 근데 별로 그것도 없고 쟤도 갖고 하다 보니까 얘도 가겠지. 막연하게 그거는 좀 아니죠. 같은 비슷한 테마여도 더 잘 가는 놈이 있고 더 많이 가는 놈이 그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 부대장 나누고 뭐 그렇게 분류를 하죠.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 수익인데도 뭘 걱정해가지고 그걸 물어보고 있어. 얼마나 더 드시겠다. 그렇게 고민되면 야금야금 팔아요. 야금야금 자꾸 분할매도. 앞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막 이런 건 걱정되겠죠. 물론 일단은 손절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는 이해는 해요. 근데 이미 수익인데 진짜 그런 거는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. 아무튼 종목 얘기할게요. 네, 휴마시스도 뒤늦게 진단키트 계열 그 테마에 올라탔는데 보면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어요. 근데 240선, 근데 현재 봉 바디는 이만큼 240선 기준으로 조금 올라와 있잖아요. 그리고 앞에서 또 이런 매집봉도 있고요. 그러면은 이런 거는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으로 봤을 때 조금 더
거의 막 이런 구간까지 지저분하다. 이런 구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게 얘가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러나 여기는 이 선을 보면 이렇게 몸통이 올라간 적이 아직 없어요. 몸통이 그냥 한번 갔다가 내려와요. 그죠? 여행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. 여기서 정착을 못하고. 그래서 일단은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있기는 있는데 다시 빠지는 거는 조심을 해야 돼요. 그러면은 여기서 안정적으로 먹으려면 일단 요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1750원 정도 부근. 근데 그걸 더 넘어서는 거는 위험 부담이 꽤 클 거고 쭉 내려올 때도 상당히 위험해요. 그리고 사실 지금 21선이 여기에요. 여기 21선. 물론 이제 여기서 얘가 이렇게까지 급락은 안 하겠죠. 설마 이렇게까지는. 물론 또 어, 그런 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. 물론 이 장대 양봉이 이게 했다가 그대로 반납하는.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찍은 거는 그대로 여기까지 바로 꽂히진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는 아마도 갭이 떠서 시작하든지 갭이 좀 떨어져서 시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거의 이 종가 그대로 시작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. 네, 어쨌든 목표가는 요 정도까지만 보고 갭이 한 요 정도 떴다. 그럼 뭐 이거 먹을 거 얼마 없죠? 근데 장 초반에는 조금 더 가다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. 늦어도 240원 깨지면은 손절하는 걸로 1550원 그런 식으로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좀 개파라기 시작해서 떨어졌는데 1550원 살짝 깨더니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. 1250원 이상에서 올라온다. 그러면은 그런 건 또 잡아봐도 되죠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럴 때는 이럴 가능성이 더 많고 저럴 때는 이럴 가능성이 더 많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면은 그게 또 그거 말만 듣고 본인이 직접 매매할 때는 머릿속이 하얘져 가지고 그냥 어버버 하실 거예요. 직접 느끼는 경험치가 중요해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종목을 이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죠.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단타로만 접근을 해볼 텐데 그런 사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이 종목으로 수익 내려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는 제가 말은 하지만 만약에 갭이 너무 많이 떠서 시작했다. 그러면 일단은 갭이 거의 1750원 이상에서 시작했다. 그러면 일단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러면은 이거 조금 오르다가 그냥 쭉쭉 빠질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갭 하락해서 이렇게 빠지면 바닥 잡히는 거 보자마자 들어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또 말 나온 김에 V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아니 VI 매매 이것만 봐도 상당히 거저먹는 게 많은데 일단 VI는 시가에서 한 10% 정도 상승하면은 걸리고 또 추가적으로 10% 상승할 때도 걸리죠. 물론 하락할 때도 걸려요. 자 그러면 일단 주가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한 이쯤이 VI라고 쳐요. 여기가 1차 VI라고. 그럼 VI 가격이 거의 코 밑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.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바로 여기서 올라오는 거는 일부러 바로 지금 여기부터 올라왔죠. 여기부터 이렇게 올랐는데 상승파동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온 건데 여기서 VI까지 뚫고 더 가기에는 무리죠. 너무 바닥부터 올라왔으니까. 근데 한번 쉬었다가 다시 조만간 이걸 뚫어 오는 거는 이거 VI를
걸린 후에 풀린다고 해도 더 갈 수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요런 부분 다시 이쯤에서 다시 지지받고 또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자연스럽게 뚫고, 이건 너무 세게 했다. 자, 자연스럽게 뚫고 조금 더 눌렀다가 다시 또 뚫고, 그러다가 또 가려면 이미 상승파동이 하나 둘 셋 나왔으면, 이것도 만약에 파동이 크게 세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. 근데 자잘하게 이렇게 여러 번 왔으면 한 5번 6번까지도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. 다시 한번, 파동이 이거는 큰 대신에 짧죠. 그럼 기간이 짧아요. 근데 이거는 자잘한 대신에 기간이 길어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일단 VI도 처음에 코앞에까지 왔는데 못 뚫고 했으면 한번 내려가서 힘 비축해서 다시 한번 빵. 그러니까 뭔가 무거운 거 밀거나 할 때 한 번에 힘 줘가지고 쭉 안 밀리잖아요. 차를 밀 때도 그냥 쭉 이렇게 밀면 더 힘들어요. 가지고 힘을 줄 때도 줬다가 뺐다가 약간 작은 반동을 주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밀면은 좀 더 편하게 차를 밀 수 있어요. 뭐 이중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들 같은 것도. 하여튼 그런 반동, 파동 이용을 한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. 일단 또 VI가 만약 이제 여기가 또 VI 가격이라고 치면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? 설명을 하려니까 또 다양한 경험이, 그 경우가, 일단은 이거는 설명했죠. 밑에서 너무 이제 거의 밑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, 이 정도에서 바로 뚫으면 풀리자마자 내려가고, 근데 이렇게 가면 뚫고서도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좀 눌림 나와도 이렇게 또 갈 수 있고요. 그러면은 또 다른 경우가 요렇게 오다가 내려왔는데 또 이렇게 자잘하게 있다가 갑자기 1분 2분 딱 걸렸을 때 거래량도 확 터지면서, 이거는 풀려도 가요. 갑자기. 그럼 이거는 급등하는 와중에 잠깐 멈춘 거예요. 이런 거, 이런 형태. 예를 들면 갑자기 확 치고 왔을 때는 VI가 풀려도 그냥 더 날아가요. 대신에 나중에 까딱하면 뚝 떨어지죠. 급등 후에 급락.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그래, 요렇게 VI가 있는데 갑자기 확 뚫었어요. 두 번째 VI가 여기에요. 또 얘가 이렇게 확 간다고 이걸 바로 뚫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. 이거 장 초반에는 가능해요. 장 초반에는. 그리고 대부분 장 초반에는 이 정도로 세게 갈 종목이면은 이미 갭 뜬 게 10몇 프로는 떠서 시작해요.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 VI가 한 번만 걸리게끔, 한 번.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또 가면은 2차는 뭐 거의 상한가나 다름없는 가격, 그 정도쯤. 그러다가 이거 풀리자마자 그냥 바로 상한가 문 닫는 이런 경우도 있죠. 그리고 또 약간 반대의 경우로 주가가 있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. 하락 VI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. 그럼 이거 하락 VI 풀리자마자 바로 올라가요. 갑자기 열심히 확 올라왔을 때 VI 딱 걸리자마자 풀리면은 내려가듯이
푹 떨어진 거는 VI 풀리면 또 바로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이런 현상은 또 좀 가끔 왜 나오냐면 매수 매도 호가, 매수 호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가 시장가 같은 걸로 갑자기 큰 물량을 확 던졌는데 여기서 매수하겠다고 하는 물량이 얼마 안 될 경우에 갑자기 쭉 내려가죠. 몇 호가가 한 번에 훅 내려가요. 그러면 프로그램도 자동으로 투매가 나와요. 쭉쭉쭉. 그럼 개인들의 스탑로스 같은 것도 쭉쭉 팔려나갈 거고, 그러다 보면 이제 같은 가격이든 뭐 시장가든 먼저 주문을 넣은 사람 순서대로 또 쭉쭉쭉 빠지고, 그런 식으로 순간 이 매수 호가 잔량이 좀 적은 경우에는 이게 훅 빠졌다가 VI까지도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거는 낙폭과대로 들어가면 거의 그냥 바로 주워 먹죠.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어요. 어떠한 갑자기 큰 악재로 인해서 이게 갑자기 급락했을 경우, 갑자기 멀쩡하던 바이오 회사가 인수가 실패한다 갑자기 쭉 VI, 그거는 그날 거의 하한가 가죠. 다음날도 점 하한가 가고.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빠르게 그 종목의 뉴스 같은 거를 찾아봐야 돼요. 토론실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별다른 이유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? 그러면 그런 건 주워 먹어도 돼요. 다만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상 실패라든지 뭐 그런 되돌릴 수 없는 큰 악재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에서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조금 조심은 해야 되고 빨리 잘 찾아봐야 돼요. 하여튼 VI 매매라든지 뭐 그런 거는 일단 경우에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, 하여튼 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요. 시간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, 얼마나 만들어 놓고 올랐는지, 그런 거에 따라 달라요. 혹시 근데 그거 아세요? 경상도가 있잖아요. 경상도. 이 경상도가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이게 저거예요. 경주, 상주. 그래서 경상도예요. 전라도는 전주, 나주 합쳐서 전라도. 그만큼 대표적인 지역이었던 거죠. 예전부터는 큰. 그리고 충청도, 충주, 청주예요. 또 강원도, 이제 감이 오시죠? 강릉, 원주. 그럼 경기도는, 경은 서울 경자잖아요. 서울경. 기는 그냥 이 서울 근방에 있는 그때 근방에 한 500리 이내, 500리면은 한 200km 정도쯤 되죠. 200km. 서울을 중심으로 200km 안쪽은 대략 경기도, 뭐 그런 의미예요. 은근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런 거 많아요. 뭐 대청댐이면은 대전, 청주 같이 그 물을 쓴다고 해서 이게 대전, 청주에서 대청댐이고, 하여튼 뭐 특이한 이름 같지만 거의 막 그런 지명 따가지고 하는 거 많아요. 양평도 양근, 지평이 합쳐진 거예요. 양근하고 지평하고. 다 가평은 모르겠네요. 별 관심이 없어 저거. 가평은 뭐가 있었나? 하여튼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. 종목 얘기 하겠습니다. 벌써 20분이 다 돼가네요. 일단 휴마시스는 얘기하다가 자꾸 지금 딴 데로 샌 거고. 자, 다음 종목 역시나 SK 바이오랜드입니다. 확실히 이거 전날 제가 시간에서 팔고 넘어와서 시가가 시간에 상가 팔았는데 시가가 10% 안 되게 시작했어요. 역시 시간에서 좀 어느 정도 오르면 그냥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물론 다음날 점상?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. 하여튼 상한가 욕심내지 말라고
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안 지키면 안 되죠. 차라리 여러 번 자주 먹는 걸로 상한가 먹는 효과를 내세요. 제가 카톡에서 수익 인증하는 거 보면은 은근히 꾸준히 계속 먹잖아요. 이제는 뭐 제가 수익 올려도 그냥 에휴 그런가 보다. 오히려 막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, 이제는? 아, 이게 그래요. 저도 굳이 그 캡처해가지고 막 올리는 것도 지겨워요. 그냥 뭐 그냥 그래요. 하여튼 뭐 SK 바이오랜드가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3만원을 못 보고 줄줄줄 해더니 결국 이렇게까지 쭉 빠졌어요. 솔직히 여기서 또 야 3만원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위험하다니까요. 오히려 요즘에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도 일부러 그 전에 좀 팔아요. 매도가 나와요. 그럼 굳이 작정하고 세력이 그 물량 받고 올려가지고 내가 이걸 주가를 더 끌고 가겠다, 올려버리겠다. 이런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은 프로그램은 계속 팔아요. 그럼 안 올라가니까 딴 사람들도 또 팔아요. 그럼 세력은 지금 확 올리려다가 뭐 얘네 뭐야 이거 나 그냥 밑에서 주워 먹다가 나중에 올려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. 하여튼 SK바이오랜드 이렇게 올랐다 뺐지만 길을 닦아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조만간 또 이번에는 이제 3만원 부분 이제 진짜 뚫으러 갈 겁니다. 이게 고가가 얼마였나? 29,500원. 뭐 이렇게 봐도 되죠. 그럼 이걸 거꾸로 본다면 이것도 쌍바닥인데 결국 여기 한 번 더 건드려주면 이번엔 뚫고 갈 수가 있죠. 아마 요런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. 여기 지금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빠졌다가 바로 다음날 이렇게 회복할 수 있고. 어떤 SK 바이오랜드는 이런 고점을 넘어설 때까지 한 3, 4일 걸릴 수도 있겠네요. 아니면 바로 갈 수도 있고. 그래서 좀 더 봐도 될 것 같고, 이노와이어리스는 스kop을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 별론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일단 어제 말씀드려가지고 오늘 수익은 나왔을 종목인데 내일까지 또 이어지기에는 조금 별로고, 차라리 이거보다는 RFHIC는 좀 더 괜찮아요. 차트가 왜 괜찮냐, 여기부터 하락했잖아요. 계속 하락하면서 지금 고점을 찾아봅시다. 자, 여기 고점이죠. 고점 그러면 지금 여기 고점 얘가 넘어섰죠. 또 올라갈 거면 이 고점 넘어서겠죠. 아마 넘어설 수도 있고 살짝 못 미쳤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좀 안전하게 요정 좀 확대해서 선을 그어보면 굳이 4만원 또 넘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좀 올라가다가 대략 한 39,000원 좀 넘던지 아니면 39,000원 조금 전에 요 정도 좀 먹는다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요 정도. 그 다음 종목 엘컴텍이 결국에는 또 올라가죠. 뭐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고점
또 내렸다가 또 다시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하고 한번 또 쭉 빠졌지만 지금 뭐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유가는 안 좋고, 그러니까 이제 금 관련주로 해서 이게 야금야금 좀 올라가다가 뭐 이것도 한 2,800 얼마까지는 좀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. 그리고 자, 아이센스인데요. 뭐 상당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, 올라오다가 또 급한 조정을 받았고, 그리고 이제 아람바이오 시스템 그쪽하고 이제 관계사니까 자회사는 아니에요. 한 지분을 15% 정도 갖고 있다고 해요. 자회사면 모르겠는데 지분이 좀 적고 그냥 관계만 있는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, 하필이면 또 아이센스가 불성실 공시 지정 떴죠. 그거는 상당히 안 좋긴 해요. 불성실 공시 그거 하면 뭐 벌금도 내지만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페널티가 큽니다. 코스 닥이고 그 아마 세 번째인가 그러면은 상장 폐지 사유까지도 갈 수 있는 막 그런 거라서 상당히 안 좋기는 해요. 공시를 불성실하게 하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번복하고. 어쨌든 아이센스 기대는 해보고 있는데 어차피 바닥에다 기대는 하고 있고, 저도 오늘은 매매를 좀 들어갔습니다.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. 하여튼 아이센스 계속 분석하고 알려주신 뭐냐 지금 갑자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도니님이었나요? 영어로 쓰시는? 아니면은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검색해서 다른 분이었으면 정정으로 얘기해 드릴게요. 하여튼 톡방에서도 이것저것 정보 공유해 주시고 그러는 덕분에 뭐 저도 필요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괜찮습니다. 그리고 또 갑자기 그거 무슨 어떤 전화 받기만 해도 돈 결제된다고 받으면 안 된다 그러시는데, 그 선거 관련 그냥 홍보 전화고요. 전화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돈이 결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유언비어. 그리고 또 어떤 방송에서 약간 뭐 그런 찌라시 돈다고 해도 전화 받는 걸로 결제가 되고 그러는 거는 없다고도 누가 했어요. 하여튼 그런 뉴스를 딱 듣고 헉, 중요한 사실이네. 막 여기저기 퍼날라야 되겠다.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그냥 뉴스를 직격으로 맞고 그거에 선동되지 마시고 약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차분하게 과연 이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인가. 뭐 글 보면은 저도 지금 방금 전화 받았어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 글조차도 퍼온 거예요 같이. 그런 걸 수도 있고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누구는 피해를 보고 누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단순히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, 아니면 그냥 다른 세력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이 미워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걸 수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많죠. 하여튼 뉴스를 그냥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가공을 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. 어쨌든 이런 얘기를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는데 예리하신 엠타워님께서 또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. 네. 하여튼 그런 거를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. 네, 여러 경우 때마다 자꾸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서 스스로 자꾸 경험치가 쌓이시는 거죠. 네. 아이센스 다음에 그리고 셀리버리 제가 그때 돈 한번 팔고 이렇게 팔고 보다 보니까 이제 안 갖고 있었어요. 제가 종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부 좀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 갖고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
어, 저는 한 이 부근쯤 샀습니다. 이 부근쯤 매매를 했고요. 딱 매매하고 나서 집에 와서 HTS로 보다 보니까 예전에 여기랑 여기 이제 추세를 그어놨던 선 다 있네요. 어, 뭐 이제 천천히 반등을 기다리면서 그냥 셀레버리는 또 들고 가 보려고 합니다. 마냥 떨어진다고 걱정할 게 아니라 물론 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아 이거 너무 많이 빠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근데 뭐 이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고 빠져 있었던 저로서는 또다시 이런 거는 별 리스크 없이 조금 더 빠지더라도 별 리스크 없이 그냥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게 또 기회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이 프로스테믹스도요. 뭐 이거 재료로 인해 가지고 코미팜이라든지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도 가고는 있는데 단순히 재료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추세가 이렇게 보여요. 이렇게 그저 급등하는 추세로 보여요. 그러면 지금 3일 동안 여기까지 3일 동안 240원 위를 갔다 왔어요. 근데 아직 몸땡이로 여기를 이제 장악을 하질 아직 못 해가지고 아마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제 또 찍고 또 이렇게 한번 밀려줄 수도 있고. 어쨌든 그러면 이 저항을 굳이 넘어서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을 게 아니라 우선은 이런 저항이 뻔히 보이니까 이쯤이 한 4,400원 되니까 또 4350에서도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한 4330? 4330. 요 정도까지는 좀 노려볼만 하지 않나 생각해요. 만약에 양봉으로 나올 경우에만. 음봉으로 출발하고 그러면은 다시 4070원 종가 회복하는 거 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시간외에서 그 콜센터 감염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 종목들 좀 떴는데 그게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면은 아이고 잘못 눌렀다. KTCS 물론 이제 이런 게 장중에 한번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오르다가 쭉 빠진 건데 브리지텍이라든지 뭐 이슈가 되니까 개별적으로 단별성으로 이렇게 좀 올랐다가 쭉 빠지는데 지금 시간에서 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다음날 어느 정도는 갭이 뜨겠죠, 높게. 그래서 그러던 다음에 이걸 들어간다? 이런 거 위험해요. 그리고 이거 사실 크게 테마를 주도할 만한 내용도 아닐 것 같고 결국 단기성 이벤트이지 않을까. 어쨌든 그거에 엮여가지고 그렇게 보고요. 오히려 차라리 알서포트는 괜찮아요. 이거는 세력이 작전을 들어가다 말고 딱 갭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그날 갑자기 그냥 악재성 그거 뭐냐 현물 펀드 뭐 거기서 이제 손실을 크게 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빠진 건데 어쨌든 또 기다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파동 만들어 주잖아요. 그러다 이제 올라가면 급히 올라가면 이거 N자형 파동이 되는 거고 만약에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찔끔찔끔 올라가면서 또 조정도 받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이런 파동이 될 거고요. 근데 거래량 터지고 내일이 중요해요. 내일 어떻게 갈지. 내일 한 3,800 이상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그냥 N자형으로 빠르게 상승 나오는 거니까. 아, 그때 참 여기 기대됐었는데 말이야.
그 다음에 알코올 종목도 지금 괜찮은데 창의 에탄올이 생각보다 좀 별로예요. 잘 못 움직여요. 그래서 제일 잘 움직이는 MH 에탄올, 그 다음에 한국 알코올,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봉들이 생기니까 이제 보여지는 건데, 이런 구간을 매직 구간이라고 친다면 대략 어느 정도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여기서 세력은 이 주가를 거의 한 3배까지는 올려가지고 이제 먹어야 돼요. 근데 세력도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라 작전 실패하기도 하고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3배까지 무난하게 먹는 경우가 또 은근히 잘 없고, 아니면 이제 2배 정도 먹어서 뺐다가 또 있다가 2배 정도 가격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먹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, 예를 들면 시젠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뭐 이런 거 여기서도 물론 매집했겠지만 거래량이 여기 위에가 좀 더 많으니까 대략 평균치로 쳐서 한 3만원이라고 보면, 이 3만원에서 세력들이 보통 한 3배는 먹으려고 한다, 아니면 2.5배.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이미 한 뭐 그냥 대략 2배 정도는 좀 넘었다고 치고요. 수젠텍 이게 한 2.5배 정도 되네요. 6,000원에서 2배면 12,000원인데 3배는 18,000원이고 조금 덜 되긴 하죠. 한 2.5배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쭉쭉 빠졌다가 갈 수도 있지 않나. 너무 높아요. 너무 높고, 이게 만약에 더 간다고 해도 엄청난 변동성에 폭락을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하니까, 재료가 좋아도 세력이 빼겠다면 빠지는 게 주가니까요. 그래도 이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미코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. 그나마 뭐 이게 상승 파동도 이렇게 만들면서 자잘하니까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거든. 근데 이게 1월달 그 19년도 이때 올라온 거보다 일단 고점은 뚫었어요. 그러면은 대략 한 6천원 부근에서 매집했다고 치면 2배? 아마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2.5배에 해당되는 한 14,000원, 5,000원? 아휴, 근데 그거는 뭐 막연히 그냥 3배 다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, 이미 한 3배 정도 올라와 있는 종목은 조심은 할 수 있겠죠. 아직 안 간 걸 가지고 그렇게 욕심내기보다는 이미 한 3배 정도 오른 거. 랩지노믹스가 좀 그래요. 이쪽 이것도 길게 잡아서 한 6,000원 정도가 평단이라고 치면 이것도 이제 18,000원 3배 정도 맞죠? 맞던 종목이니까. 그리고 이제 지금 워낙 여기랑 몇몇 개 회사가 독보적이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속속 진단키트 많이 나오고 백신 개발 나오고, 잠깐 웃지야. 아우 다리 저려. 내려. 내려. 거기 앉아. 하여튼 랩지노믹스도 이제 좀 위험하다, 너무 많이 올라서요.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알려드렸고, EDGC 같은 경우는 아직 2배 좀 안 되는 것 같고요. 또 오상자이엘 2배 좀 안 되고, 알서포트도 2배 좀 안 돼요.
자, 어쨌든 한국 알콜은 대략 여기 8,000원 부근이라고 치면 이미 두 배는 한번 갔으니까 여기 왔다가 다시 한번 또 이 정도 가격 왔으면 그래도 두 번 정도 해먹었으니까 또 한번 빠졌다가 요번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해먹다가 다시 이제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아마 고점이 요렇게 낮아지겠죠. 대략 한 15,000원까지 욕심내면 좀 위험 부담이 크고 대략 한 14,500원 이하에서 목표 주가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14,500원 이하. 하여튼 그 밑으로. MH 에탄올. 이것도 대략 한 6,000원 정도라고 보면은 두 배 조금 넘어갔던 거고, 아까 한국 알콜 이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갔다가 얘는 그래도 거의 근처까지 한번 갔던 거잖아요. 그거에 비하면 이거 한국 알콜 얘는 거의 이거 많이 갔죠. 한 요 정도까지 왔으면 좀 괜찮을 텐데 얘는 이게 좀 너무 오가스럽게 좀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. 약간 이런 식이에요. 이것도 만약에 여기가 VI예요. 떨어졌다가 그냥 여기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VI예요. 올라가다가 뚫을 것처럼 하더니 이미 밑에서부터 많이 올라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안 뚫고 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파동 만들고 두 번째 뚫으러 가든지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아요. 그렇게 보면 한국 알콜은 아직 먹을 구간이 좀 더 남아있다. 이렇게 봐도 됩니다. 아직 이평선과의 이격이 그래도 조금은 있는 편인데 여기 무수하게 밀집된 이 기간이 그걸 좀 커버를 해주고 있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박스 구간이긴 해도 윗골이 보면 점점 올라가고 있죠. 저점은 이제 보이시죠? 이게 선 그어보면. 그래서 한국 알콜은 사실 이런 자리쯤 오면 매수해도 좋은데 중간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거 뚫고도 조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관심 갖고 있다가 얘 안 떨어지고 올라가네? 그러면 그냥 들어가고 떨어지네? 그럼 나는 여기 밑에서 사게 기다려야지. 이런 전략을 갖고 하실 필요가 있어요. 안 되면 막 적어놓고 그날 막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서 한다든지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얘기하는 중에 계속 목이 말라가지고 혼났네요. 얼른 가서 벌컥벌컥 물 먹어야지. 자, 어쨌든 내일 오후에는 좀 갑작스러운 급락이든 뭐 급등은 조심할 게 아니지. 그런 거 조심 그래도 하시고요. 너무 크게 손실난 계좌 같은 경우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신규적으로 이제 단타로 접근했던 종목을 또 강제적으로 아이고, 마무리 정리가 안 되네요. 대충 끝내야 되겠다. 일단 성투하세요. 예, 끝.